통계청이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소득 최하위층과 최상위층 가구의 소득이 모두 감소했고요.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인 가처분 소득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하고 성장을 이뤄간다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긍정적인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관련 내용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소득 양극화다, 분배 쇼크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 통계를 보면 일단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글쎄요, 그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이제 고용에 의해서 이제 분배마저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이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소득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보다 몇 배가 많으냐를 측정하는 이제 5분위 배율이 작년 4분기에 이제 역대 최악인 5.95까지 치솟았다가 이제 조금 이번에 이제 1분기 때 조금 낮아진 5.8로 이제 떨어졌지만 예. 이는 이제 2003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네 번째로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2분위에서 이제 4분위까지 소득이 이제 증가를 하긴 했지만 가구당 평균 소득이 이제 1.3% 증가에 그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 가계 소득 증가는 이제 0.8%로 0%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제 각종 세금을 제외한 이제 가처분 소득은 0.5%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9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이제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외부적인 충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 수준으로까지 소득 격차가 이제 확대되고 가처분 소득이 이제 하락한 것은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이제 경기 둔화하고 고용 감소가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경기가 더 둔화될 거로 보이고 있어서 이런 이제 소득 격차나 이 가처분 소득 감소 이런 것들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 저소득층은 여전히 소득 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를 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1분위 가구의 이제 월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2.5% 이제 감소를 했는데요. 예. 이들 가구 소득은 이제 작년 1분기부터 이제 5분기 연속해서 감소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최장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 성향이 이제 높은 저소득층의 이제 소득을 증대시켜서 유효 수요를 확대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경기가 이제 부양한다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기본 권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와 같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제 소득 하위 계층의 이제 소득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할 이제 명분도 없어지는 이제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하고 이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이제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이제 14.5%나 지금 감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 인상 등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이 5.6% 증가했지만 근로소득 감소를 막기에는 이제 역부족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것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것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이제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최선의 복지가 일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시켜주는 이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박사님,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소득이 많은 상위 20%의 소득도 줄었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지금 이제 소득 20% 계층 소득이 이제 전년 대비 2.2% 감소를 해서 2015년 4분기 이후 이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경기 둔화로 해서 올 1분기에 이제 상장 회사들의 단기 순이익이 한 40% 감소할 정도로 기업의 이제 실적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상여금 지급이 이제 낮아진 것이 이제 이런 고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통계청이 설명한 대로 2017년 말에 노사 붕괴로 인해서
상여금이 2018년 1월에 이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저 효과로 인해서 이제 고소득층의 이제 소득이 감소한 데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인해서 사업소득이 이제 감소를 했는데 이제 사업소득 내에는 이제 임대소득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이 지금 5.5%나 감소를 해서 이것도 이제 5분위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경기 둔화가 심각해지게 되면 모든 계층, 고소득층까지도 이제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사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 격차를 보면요, 지난해보다는 좀 소폭 완화됐긴 했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역대 최악 소득 격차를 기록했던 이제 지난 4분기에 이제 5.95에서 0.15 정도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지만 이거를 이제 소득 분배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는 이제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5분위 배분율은 이제 화면에 보시듯이 이제 2014년에 5.15에서 2015년에 이제 4.86으로 이제 떨어졌다가 이후 이제 계속해서 상승해서 작년 4분기에 5.95로 이제 최대치로 이제 솟았다가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1분위뿐만 아니라 5분위의 소득이 좀 감소를 해서 이제 이런 이제 효과가 나타났는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은 최악의 수준의 이제 소득 격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분노하라면서 양극화에 분노하라면서 추진한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인데 이제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가 이와 같이 이제 참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제 이런 것을 시장에서 소득이 이제 분배가 소득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여하튼 뭐 소득 격차가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소득으로 가계 소득을 이제 유지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공적 이전 소득을 제외를 하면 이제 5분위 배율이 7.65로 치솟기 때문에 이게 사회 안정망이 양극화 해소에 이제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이것을 더 확대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공적 이전 소득 대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이제 재원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는 것보다 이전 지출을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게 이제 주는 이런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을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제 복지를 주게 된다면 이제 현재 소득분위 배율이 5.8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지출을 확대하는 것만이 이제 능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을 해서 저소득층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해 주는 것이 이제 저소득층의 이제 소득을 늘리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어떤 걸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예,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이 가장 빠르게 증가해서 소득 격차가 이제 해소가 된다면 우리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예. 지금은 이제 저소득층 가장 하위 계층의 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를 해서 소득 격차가 이제 확대된 이런 최악의 이제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성장이 둔화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장이 둔화되고 이제 기업이 생산이 줄다 보면 이제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할 때 이제 항상 이제 생산성이 낮은 저임금 근로자부터 이렇게 해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의 이제 급격한 인상이라든가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기에 이제 반기업 친노조 정책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국내 투자 환경이 상당히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투자가 줄고 생산이 줄고 그리고 생산이 줄니까 고용이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면 이제 소득이 줄고 소비가 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의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현 정부는 이런 이제 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 단기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카드나 임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이제 이게 상황을 더 이제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격차가 좀처럼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또 성장률 부진까지 지금 이어지면서 정부 내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이 속도 조절 분위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정책이 좀 어떤 방향으로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그 현 정부는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이제 조금이라도 유리한 이제 뭐 통계가 나오면 확대 해석하고 또 때로는 이제 오용하는 이런 이제 형태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예. 지금도 뭐 이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근로소득이 한 11.3% 증가하고 사업소득은 11.4% 정도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업황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이제 근로계층으로 이동한 이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들 계층의 근로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을 보면 OECD나 KDI도 이제 2.4%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악화된다면 2.2%까지 떨어질 거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모든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이제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감소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좀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전환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여기서 좀 중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